네, 지금부터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관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5.18 민주화 운동 영령 및 유가족분들과 광주 시민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리고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신세계그룹은 사건 발생 직후인 19일부터 일주일간 이번 마케팅을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과 스타벅스 코리아 경영진이 특정 목적을 갖고 이번 마케팅을 기획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조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실행될 수 있었던 마케팅의 승인 과정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의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번 마케팅에 관여된 5명 모든 직원의 직무 배제 및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조치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려는 고의성 여부가 입증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시 징계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의 최고 경영진 그 누구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부적절한 개입이나 그 의도가 확인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사전 기획 고의성 여부입니다. 그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이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사전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 팀에서 제안한 것으로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보고 라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스타벅스 코리아 해당 커머스팀 전원과 전략기획본부, 대표이사 등 결제 라인에 대한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과 교차 신문을 진행하였고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데 사용한 기타 장치와 하드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쏙과 라인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 AI에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인지했다며 그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사건 직후 사내 메신저에서 이런 문구를 하필
그룹과 즉시 내용 공유하고 대응합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번 조사는 대상 임직원들이 고의성 여부를 부인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들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그 영향으로 이번 마케팅과 관련된 이들 사이의 대화 및 업무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룹은 해당 임직원들이 이번 이벤트를 고의로 기획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건에 대한 일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관련자 전원은 대기 발령 조치하였으며 본부장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 부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번 마케팅은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총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기획자가 기한을 올리면 팀장이 검토하고 기획 담당이 보고를 받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승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기획과 그 승인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문제 제기조차 없었습니다. 또 이번 마케팅 행사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해당 마케팅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케팅의 즉시성을 우선시한 까닭에 과거에 진행되던 법무팀의 검증 프로세스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실무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서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마케팅 관련자와 결제 라인 전체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룹의 판단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 온라인상 제기되고 있는 일부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탱크 텀블러의 명칭이 계엄군의 탱크를 상징하며 그 용량이 특정인의 수입 번호를 암시한다는 사안.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제작한 텀블러로 그 명칭은 실제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해외 제조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용량 503ml는 당초 17온스 용량을 밀리리터로 환산한 것입니다. 해당 제품은 2023년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호주, 태국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용량은 모두 동일하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 역시 17온스를
503ml로 환산하여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일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가 출시된 4월 16일은 행사업체 브랜드데이 일정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최초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를 위한 브랜드데이 날짜로 4월 20일을 제안했고 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행사업체 측에서 4월 16일로 확정 통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미니 탱크 텀블러 출시일이 4월 16일로 확정된 것은 세월호 참사일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탱크 듀오 세트 할인율 21%가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일 5월 21일을 상징한다는 부분. 세트 구성품 중 미니 탱크 텀블러 가격을 기존 25,000원에서 12,500원으로 50% 할인 조정하였습니다. 탱크 듀오 세트 가격이 6만원에서 47,5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세트의 할인율이 21%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할인율은 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1999년 1호점 오픈 이후 지난 27년간 스타벅스 코리아에 한결같은 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되레 국민들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진행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5.18 명령과 유족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누를 끼쳤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신세계그룹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룹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밑바닥부터 다시 신뢰를 쌓아올려 국민들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도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립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갖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입니다. 회장님께서 처음 사과하시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고 오늘 조사 결과 발표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당 조사부는 그 조사를 직접 주관해서 담당했던 전략실 감사팀장 양종환 상무가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종환 상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조사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진 포함, 임원진 5명을 포함해서 해당 이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진 5명, 그리고 결제 합의라니까 5명, 총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탄핵 메일에 대한 포렌식 작업, 그리고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요. 또 탄핵 메신저에 대한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무 수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전 모의 여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 모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는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검사를 좀 했고요. 이후 신경 이상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관련 내용의 진실성이 있어서 그것이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예, 뒤쪽에 손 드신 몇 번째 줄이죠? 7번째 줄? 네, 저랑 지금 맞추신, 예. 일어서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검주의 본 남돌보이즈. 전주에서 온 남들고 유명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인 기분도 있었지만 특히 광주 시민들하고 5.18 관련된 단체들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회장님께서 공개사과 외에 직접 광주를 찾아가셔서 5.18 단체나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내려가는 또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기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회사의 내부 절차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조사의 절차를 갖다가 다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못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시점에 저희 그룹에서도 실제 광주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그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줄 제일 먼저 오시오. 맨 앞줄 가운데 줄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신한보 김태희 기자입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 결과에서 발표했다시피 이 커머스 팀의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 팀의 행사는 그 계열사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으로 전부 결정이 됩니다. 다만 그 정영진 회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했다고 했다는 의미는 그 회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고요.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 상황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직원들, 그룹 전체 직원들의 역사의식 수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 챙기고 모든 일이 종결되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 나오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책임을 지시겠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에 서 계시는 분, 네. 네, 마이크. 네, 저 외신 AFP 통신의 강진기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진상조사 말씀하실 때 탱크라는 네이밍을 이제 제시했던 관계자 3명이 휴대폰을 이제 내는 거를 거부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회사도 지금 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 네이밍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5월 18일 날 했는지 여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 지금 또 문제가 회자가 되고 있는 게 2년 전에 하셨던 4월 16일 이제 마케팅도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슈에 대해서도 따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 해당 행사를 기획했던 직원은 5명입니다. 총 5명 중에서 2명은 핸드폰을 제출했고요. 보시는 어떤 무관한 내지는 이 사안에 관련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핸드폰을 제출했고요. 나머지 3명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유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사에 있을 정도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5명 핸드폰 포렌식의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사적 대화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내에 있는 공적 기계를 통한 포렌식을 통한 조사 외에 사적 영역에서 혹시 사전 모의 기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명 전체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2명밖에 핸드폰 포렌식을 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 사전 모의에 대한 진상을 전체 다 밝힐 수 없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명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다라면 어느 정도 진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사전 2명에 있어서도 저희가 포렌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전 모의를 예측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사적인 대화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사전 모의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3명 예, 마찬가지로 3명에 대해서 혹시라도 5명 전체에 아니라 3명이 부분이 만약에 모의를 해서 해당 팀장에 대한 기난행위를 통해서 뭔가 전체적인 행사의 방향성을 정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싶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의 포렌식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 그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사내 메신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명이 주고받는 사업 톡방이 있습니다. 메신저상에. 그랬을 때 이 5명이 되게 당황해하는 모습, 주고받는 이런 모습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전 공무는 아닐 수 있겠다는 저희가 일단 추측은 사실은 좀 했었었고요. 다만 이제 휴대폰에서 나올 수 있는 포렌식이 나올 수 있는 아주 깊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단정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맡긴 그분은 아직 네, 사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4월달, 4월 16일 참사일 행사를 계획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된 행사는 저희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스타벅스의 기업 CI이고요. 사이렌 로고가 박힌 상품은 저희가 한 500여 종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별 상품에 대한 행사를 개별적인 날짜에 기획하다 보니 그 날짜가 4월 16일에 정확한 부분이 좀 4월 16일 행사를 기획한 분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요. 관련된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이고 2013년이고 4월 16일에는 그런 사이렌 관련된 행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세 번째 질문. 네. 네, 디지털 편의스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부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시스템 강화나 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조사 데이터 이런 건 어느 기업이나 내려올 게 똑같은 것 같고요. 그 재발방지 대책은 적극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적인 추진인 것 같거든요.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어 다툼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 문화를 스스로 어떻게 진단하시고 이게 어떤 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과거 이벤트들도 보면 스타벅스에서 이런 이벤트를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접근을 분위기를 보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스타벅스에 진행된 행사가 특정일 4월 16일, 5월 18일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10년의 행사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그러면 그날에 특정하게 행사를 많이 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저희가 보통 2주 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보면 워낙 프로모션이 매주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날짜별로는 그렇게 크게 상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역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의 마케팅 직원들의 연령을 보면 20대 초반이 2명 그리고 30대 후반이 3명입니다. 그들이 갖는 이제 역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느끼는 회사나 또는 이런 사회가 느끼는 그런 역사인식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들 간의 대화를 보면 조금 더 어떤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나왔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들에 대한 역사의식, 바르게 좀 갈 수 있는 역사의식, 그러나 또 문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 또는 6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그룹 전체가 그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카메라 안경 쓰신 검은색 옷 안경 쓰신 분.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통합교수정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번에 논란이 되고 나서 선물카드를 환불을 하려고 할 때 60% 이상 잔액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이제 뭐 합의 라인에서 몇 명은 이제 개팅 시한 당일 청구메일 확인 안 했었고 그다음에 원래 법무팀 검증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불 충전금 환불 부분의 개선에 대한 질문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그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번 사태 때문에 그 현재 환불 및 이제 멤버십 탈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요구가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 부분을 그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선불용 그 상품권 이게 약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불 충전금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시스템을 이제 환불을 이제 현장에 환불을 받아가실 때 그 부분에 이제 시스템을 좀 조정 작업도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를 좀 취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추후 발표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부 결제 프로세스 관련해서 이게 보통은 이제 행사 기획하는 데서는 총 4단계를 해서 결제가 들어가고요. 해당 행사 이벤트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쭉 합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당이라고 CSR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하고 이제 법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는 좀 배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팀이라는 게 워낙 이제 아까 양종환 선생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간에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달성하는 부분은 좀 너무 마케팅이라고 해서 매출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어떤 날짜라든가 이런 의미가 주는 것들을 너무 생각을 못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실제 이 부분에 합의가 되는 사람들도 좀 모두 그 기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관행적으로 사인하고 전자결제다 보니까 사인 누르고 지나간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 CSR팀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조사를 좀 더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부분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은 그렇게 같이 좀 별도로 좀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끝에 한색 셔츠. 네.
번째 이용사입니다. 총 4단계에 걸쳐서 결제가 관행적으로 승인됐다고 했는데 일단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 한 명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하나만 꼽으시면 어떤 건지 일각에서는 꼬리자르기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그룹 입장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마케팅 논란이 정치권에 좀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과거 좀 회장님의 발언들이 곁들여져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그룹이 입장이 어떤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관행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사 내부의 통제 시스템 그리고 그런 리스크 부분 관리가 이번에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행사 최초 기한자가 설사 실수로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걸 행사를 기획했다 하더라도 위에 이제 위로 결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프로세스를 잘 지켰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회사가 살아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좀 잘못하고 정쟁 관련된 대가있는 공무원 상대로 꼬리자르기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룹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태가 일어나고 당일날 저녁에 최고 책임자인 손정현 대표 그리고 이커머스 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임원을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마땅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적절한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두세 개만 질문을 더 받을까요? 맨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IBC10조 박은경 기자입니다. 혹시 이번 사태 관련해서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좀 외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본사와의 논의가 다시 있었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본사. 예, 당연히 지금 그 미국 글로벌 본사에서도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가 해외 각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브랜드 가치는 해당 지역의 정서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을 이제 존중하는 데서 이제 필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히 인지되고 또 현지 보도나 언론 프레스 이런 쪽에서 그렇지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조사 상황 이런 부분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있었던 이런 프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 본사에서 다 저희가 공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쪽 끝에 청새 보시나요, 남자 기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패널을 이용해 준비한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좀 그런 스벅 관련해서 이렇게 언행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혹시 스타벅스와도 스타벅스 코리아 혹은 신세계 그룹이랑도 그 정부나 이제 청와대 쪽과 관련한 어느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태 발생하고 나서 또 저희가 따로 정부와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뉴스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또 직접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저희는 있을 수 없는 마케팅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저 제일 끝에 계신 여자 기자님, 네, 저 일어서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주빈입니다. 그 본사 피드백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미국 본사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 말고 본사 차원의 조사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콜옵션 행사 관련 어떤 소통 요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 지금 8일 정도 지났는데 실제 스타벅스에서 매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와 좀 정확하게 지금 모든 이 사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 본사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부 리스크, 내부 통제, 프로세스 절차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국 본사와도 개선하는 데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본사에서도 수요일에 아마 저희와 또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콜옵션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에 대한 상황을 좀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매출 지금 제가 매출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든 이번에 피해를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치유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행사 끝난 이후에도 이 자리는 한 11시 정도까지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홍보팀 직원들이 여기 상주에 있을 거거든요. 질의하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질의 듣고 답변을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